이스라엘 건국 이후 세계 각지의 유대인 농업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사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의 연구와 노력 덕분에 이스라엘 농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는데요. 히브리어로 주거지를 뜻하는 모샤브, 키부츠와 달리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집단 농장입니다.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채소와 과일을 기른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농업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사막에서 물을 끌어올린다는데요. 네게브만 해도 1년에 300mm가 내립니다. 그런데 그 네게브 중에서도 이 아라바는 30mm, 거의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지만 그 30mm 내린 비라도 그 물줄기를 찾아내서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치수 노력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막에서 뽑아올린 물로 열대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관상어 수출국입니다. 지금 제가 아라바 광야 한가운데 와 있는데요. 어떻게 이 아라바 광야에서 이 물고기를 키울 생각을 했는지, 이 물들이 1600m까지 이 봉을 박아서 끌어올린, 우리로 치면 광천수죠. 그 물로 이 물고기들을 양식합니다.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열대어 양식장, 사막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선 물고기 배설물이 섞인 오수를 버리지 않고 알뜰하게 모아두는데요. 양식장에서 흘러든 물이 채소 농장으로 전해집니다. 물고기 배설물을 식물의 거름으로 이용하는 아쿠아포닉스, 친환경적인 농법입니다. 과연 식물이 잘 자라는지 궁금했습니다. 싱그러운 잎과 줄기만큼 뿌리도 튼실합니다. 이게 수경재배네요. This is water from fish. 고기를 키운 물을 다시 이 식물 재배로 와서 이렇게 수경 재배로 하고 또 이 뿌리를 통해서 정화된 물을 다시 고기를 키우고, 정말 놀라운 물 절약, 물이 얼마나 귀한지 그 단면을 보게 되네요. 물을 절약하는 관계 기술은 이스라엘을 세계적인 농업국가로 만들었습니다. This is a solution for the farmers what to do with the water instead of wasting them, growing something else. So this time it's basil we can grow. We already had here lettuce and other crops that we're growing. 입이 쩍 벌어지는 광경이 또 있습니다. 수박이 공중에 주렁주렁 열렸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바닥에 있는 것만 봤는데 이 공중에 떠 있는 수박은 이스라엘이 처음이에요. 공중정원 같은 수박 농장, 크기가 제법 커지면 그물망으로 고정시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The shape, one of the things that we can save is, again, when we grow fruit on the soil, usually you can get some damage. In this way, the fruit is hanging up, and then you don't get this problem. 버리는 물을 80% 이상 재활용하고 누수 방지와 바닷물 담수화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을 옥토로 바꾼 비결입니다. 사막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홍해와 가까운 팀나 국립공원으로 향하는데요. 작은 땅덩이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은 이스라엘. 물이 풍족한 곳은 사람이 살고 버려진 사막엔 농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농장은 겉모습부터 예사롭지 않는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노아의 방주를 닮았습니다. 과연 어떤 곳인지 직접 들어가 봤는데요.
배 안에는 새 소리가 가득하고 갑판의 선실마다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거북이에게 다가가 먹이를 줘봤는데요. 등껍질 속에 파묻혀 눈도 안 맞춥니다. 이곳에선 줄무늬 몽고스를 비롯해 야생 당나귀, 공작새와 사슴, 얼룩말, 아이벡스와 같은 동물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본뜬 사막 위의 동물 농장인데요. 아마 인류 최초의 동물원이 노아 방주일 거예요. 제가 마치 아라바에서 이 창세기의 노아 방주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모래바다를 항해하는 노아의 방주를 뒤로하고 다시 남쪽으로 달립니다. 홍해와 가까워질수록 사막의 색깔도 달라지는데요. 온통 붉은색입니다. 고대에는 구리가 굉장히 귀했다 그래요. 일단 거울도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 때까지만 해도 오히려 금보다도 이 구리가 더 귀했다 그러죠. 구리 때문에 바위와 모래 모두 붉어 보였던 건데요. 팀나 국립공원 입구, 고대부터 유명했던 구리광산입니다. 3000년 전 홍해를 건너온 고대 이집트인들이 구리를 캐서 재련하던 시설인데요. 그러니까 고대의 3000년 전에 어떻게 구리를 고온도로 올려서 녹였을까? 바로 이러한 용광로예요. 구리를 녹이기 위해 공기를 불어넣은 풀무도 보입니다. 이렇게 고대의 이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어서 용광로를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이 녹여 흘러나온 구리를 이렇게 모은 다음에 요 모양처럼 된 구리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마다 한 10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고대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사실 전쟁 무기가 1순위죠. 그래서 이 용광로에 넣고 원하는 모양의 칼이나 활이나 화살촉이죠. 이제 돌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걸 부으면 이제 부어지면서 마치 붕어빵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걸 마지막으로 다듬어서 최종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득한 옛날 인간의 발자국이 닿기 전부터 세상에 존재했던 그곳 팀나 계곡입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 마치 신기루처럼 눈앞에 펼쳐진 팀나 국립공원. 붉은 모래사막과 귀암 계석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이 앞에 보이는 이 계곡이 팀나 계곡입니다. 이곳 이름이 된 거죠. 이 팀나 계곡 건너편에 이 아주 길다란 이렇게 절벽의 산들이 놓여 있는데 산 중턱까지가 샌드스톤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는 이 지역이 바다였다는 거예요. 이 바다에 축적된 모래가 나중에 굳어서 이제 돌이 됐고 그 위에 이제 돌로마이트와 라임스톤 이렇게 돼 있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팀나 계곡에 깎아 지른 듯한 바위산에 우뚝 서면 수억 년 전 태고의 자연이 펼쳐집니다. 세월이 깎아놓은 휴암계석, 마치 사람에게 말을 걸듯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사연을 간직한 모습인데요. 이 팀나 공원을 아름답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샌드스톤이에요. 이 버섯바위라든지 이 솔로몬의 기둥이라든지 이 오랜 세월 동안 바람과 비와 물이 흘끈한 지역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 자연의 명품이죠. 세상에 어떤 뛰어난 장인이 와서 이렇게 깎아 놓을 수 있을까요?
자연은 솜씨 좋은 예술가라는 말이 실감나는 곳입니다. 여행자들을 매료시키는 또 하나의 걸작품, 솔로몬의 기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볼만한 것 중에 하나인 팀나 파크의 솔로몬의 기둥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기둥이라 하지만 솔로몬과는 관계가 없고 그 이전 주전 12에서 14세기경의 이집트의 구리광산이 있던 곳이었죠. 인간이 가늠하기도 어려운 까마득한 옛날, 이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게브 사막의 눈부신 태양은 오래전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바람이 깎아놓은 바위 위로 세월의 무게가 켜켜이 쌓여갑니다.